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생생 한마디는 이 IRA 수혜주에 주목하자라는 거고요. 오늘 이 IRA 세부 지침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좀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일제히 좀 수급이 이제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뭐 단기적인 좀 모멘텀들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 IRA로 인해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들은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IRA의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또 상한가 갔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코스모화학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모화학이 제 이제 지난 이제 수익률 대결에서 일단 최고가 이제 종목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140% 정도 좀 상승이 나왔던 상황인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제 포트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상한가를 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학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제가 편입했던 당시에는 폐배터리 쪽의 모멘텀들을 많이 말씀해드렸지만, 오늘 이제 코스모학이 시세가 상한가까지 간 이유는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에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IRA 세부 지침이 공개되고 나서 이 양극재 쪽의 업체들이 또 수혜를 많이 받는 또 구조로 되다 보니까 이 코스모화학도 같이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핵심 광물들을 좀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폐배터리 사업들을 더욱더 키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모화학도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한가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좀 시세가 끝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또 새로운 시세가 또 시작이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제 포트에서 빠지지만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또 새로운 이제 시작점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녹스라고 하는 종목 좀 볼게요. 이녹스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편입을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날 편입하고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35,900원까지 올라가서 아쉽게 1차 목표가 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한 차례 눌림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이전 고가권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1차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가 좀 올라간 이유도 역시나 이제 IRA 쪽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는 제가 자회사, 그 TRS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TRS라고 하는 회사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이 파우더를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가 이 TRS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이녹스가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올랐다가 바로 좀 추가 시세가 나오지 못했고 눌렸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차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이녹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로 전반적인 전환이 좀 빨라지면서 향후에는 수혜를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주회사지만 추가 상승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36,000원대를 넘어서면서 현재 1차 달성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4월달 이제 수익률 대결에서 첫날이지만 바로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나와서 어쨌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종목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방금 리뷰해드린 이녹스랑 조금 비슷한 모멘텀일 수도 있는데 한번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는 106,500원이고요. 종목명은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이제 굉장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이 차세대, 즉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부분이 실제로 이 IRA 세부 지침이 좀 공개되면서 향후에는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핵심 또 소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이제 오전에 시세가 한번 좀 세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가격적인 부담은 좀 줄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 편입을 해서 한번 쭉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대주전자 재료를 좀 편입을 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라고 하는 업체고요. 자, 이 업체의 이제 사업부를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IT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실리콘 복합 산화물과 관련된 소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실리콘 그 차세대 이제 음극재용으로 좀 활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MLCC에 적용되는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생산하는 업체이긴 한데 사실상 주가가 올라올 때는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좀 모멘텀들이 더욱더 크게 좀 부각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상용화한 업체가 전 세계에서 진짜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상용화시킨 업체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이제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업체가 상용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결국은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봐볼게요.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IRA 세부 지침이 좀 공개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대주전자 재료의 좀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자면 보시면 우려 국가를 이제 배제하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중국에서 이제 조달하는 이런 광물이나 이런 것들의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 쪽의 의존도를 점점 낮춰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음극재로서 많이 활용되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전 세계 수출의 75%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흑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점점 줄여가야 되고 대체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흑연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흑연보다 한 10배 이상의 이제 효능이나 성능들을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로서의 전환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실제로 상용화한 업체가 대주전자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그에 따른 실적도 추정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보시면은 한 100억대 뭐 영업이익을 좀 기록하다가 올해 추정치는 200억대가 나오고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70억대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2배가량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시점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주전자재료는 꼭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봐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MLCC 쪽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도 중국의 이제 삼성전자를 좀 찾아서 이제 MLCC의 중요성을 한번 또 다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MLCC도 지금 잘 성장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담당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이 대주전자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핵심적인 종목 저도 참 마음에 드는 종목인데 그동안에 네. 이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가는 동안에 좀 못 갔어요. 그죠? 네, 그랬는데 지금 IRA법이 발표 이후에 중국 의존도를 이제 원자재와 관련해서는 뭐 확실히 낮춰야 되고 그렇죠. 또 거기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소재를 새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양극재나 뭐 이쪽에 들어가는 리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사실 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리겠다는 얘기가 한 번에 교체는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이 실리콘 문제는 이제 소재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면서 완전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대주전자대에 거는 기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RA법을 어떻게 해서 하면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렇지만 네. 사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2025년까지 중국 끊어라 뭐 이런 얘기로 그렇죠. 저는 들리는데 네. 그렇다면 만약 중국산 원자재의 그 수입이 어려워지고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위 전기차나 이제 배터리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하는 그런 궁금증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 지금 2차 전지에 사용되는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이제 양극재 쪽에 활용되는 거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음극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흑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중국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결국 대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걸 대체할 때 뭘 대체를 할까를 생각하면 실리콘 응급제가 그럼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이제 실질적인 수혜 그리고 직접적인 뭐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은 좀 정말로 단기적인 관점도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예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바로 이 대주전자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뭐 전체적인 생산량이 좀 줄어들기보다는 대체품을 좀 빠르게 찾아서 좀 오히려 그 다른 쪽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포인트를 더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는 제가 11만 7,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2만 6,8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9만 3,0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